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반도체하고 AI 반도체 혁명이니까 AI 반도체랑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저는 반도체라고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반도체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게 반도체잖아요. 네. AI 반도체를 이걸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걸로 설명하면은 뭐 사실 반도체 설명하면 이제 도체와 부도체 근데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설명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다 건너뛰고 그냥 반도체 그 네모나게 생긴 그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AI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사기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잘 만든다 그러면 되니까. 네. GPU보다 더 빠릅니다. 엔비디아 GPU보다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를 보여준다. 그러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런 이제 홍보 문구들 많이 나옵니다. 보도자료애들. 뭐보다 몇 배 더 빠르고 막 그럼 몇 퍼센트 더 전력 효율 좋고 이럴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게 그 AI 반도체라는 거는 AI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로는 처리를 못 해요. 너무 커요, 데이터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혁명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반도체와 거기 메모리와 뭐 메인보드와 뭐 서버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아예 의미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반도체를 빼고 더 좋은 반도체를 끼면 되죠. 네. 뭐 메모리 용량을 확장시키려면 메모리 용량을 추가로 넣으면 그쵸. 되고 아니면 더 용량 큰 D램을 갖다 꽂으면 되죠. 그게 아니고 AI 반도체는 용량이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너무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근본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냥 다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 그 작은 그 반도체 하나는 연산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연산기 옆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면 연산기가 계산을 하죠. 근데 이 AI 데이터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연산기로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연산기를 내가 엄청나게 빠른 연산기를 만들었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 메모리랑 붙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용량이 엄청 큰 메모리를 만들었어요? 연산기랑 붙였는데 보내는 속도가 느리다. 통신 속도가 느리다? 의미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을 건데 이거를 그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삼성이 HBM을 잘 못 만들어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거 아니면 모든 IT 기기들은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있고 뭐 제덱 이런 데서 국제 표준을 만들면 네. 그 표준에 맞춰서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어서 셋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기가 있으면 연산기에 딱 맞는 HBM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HBM 잘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완전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개 붙여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연산기 되게 잘 만들었어요 해봐야 HBM 없으면 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합쳐야 AI 반도체예요. 그리고 합치게 되면은 그 반도체는 그 반도체 안에 있을 때는 속도도 빠르고 전기도 덜 써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전기도 엄청 많이 쓰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서 메모리 HBM을 이렇게 붙이면은 둘 간에는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속도의 통신을 할 수 없으면 이 연산기와 메모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I 반도체는 이 통신 칩이냐, 메모리냐, 연산기냐라는 거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얘를 그냥 다 통으로 합쳐야 AI 반도체예요.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H200, B20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엔비디아 GPU. 엔비디아 카드. GPU를 예. 보면은 거기가 반도체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붙이고 여기다 HBM을 쫙 깔았어요. 네. 그럼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예. 이 두 개를 왜 붙였냐면은 하나로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두 개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반도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반도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B 시리즈를 만들 때, 블랙어 시리즈를 만들 때는 두 개를 붙였어요. 예. 이거는 어쩌면 물리적 한계,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에 이미 도달해버렸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붙이게 된 겁니다. GPU 칩 하나만 해도 엄청 커지고 있더만요. 한 이 정도 사이즈는 되죠. 예, 그거를 옆으로 두 개를 이렇게 붙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붙이는 기술. 칩렛이라고 보통 패키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패키징은 이게 반도체 이렇게 끼면 거기다 전기 연결하고 그런 걸 패키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패키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패키징이야? 이건 반도체지. 구리선 다리 붙이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있어야만 하나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개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거의 좌뇌 우뇌처럼. 그렇죠. 근데 좌뇌만 있으면 그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야만 그게 AI 반도체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HBM 붙인 거 정도는 돼야 이게 AI 반도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이걸 그냥 설계하고 이거 설계한다고 그냥 붙이면 붙나요? 안 붙죠. 두 개가 처음부터 붙이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HBM도 만들 때 엔비디아 GPU에 붙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의 반도체로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AI 모델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이걸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붙이고 HBM 삥 둘러봐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렇게 크게 8장을 엮어가지고 서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GPU 8장을 깔아가지고 서버로 8개를 연결을 시키면은 이 8개를 서로 그러니까 막 큰 모델이 쫙 들어왔어요. 1부터 100까지 계산하라 그럴 때 그 편집장님이 뭐 1부터 33까지 하고 제가 3분의 1하고 저 PD님이 3분의 1을 하면 PD님이 계산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우리 둘이 계산 다 끝내고 나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I 반도체인데 되게 빨리 풀었어요. 근데 PD님이 늦게 풀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AI 반도체일까요? 그러니까 짬뽕 하나, 짜장 하나, 볶음밥 하나 시켰는데 네. 짬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PD님 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면 세 개를 나누는 속도도 필요하고 세 개를 나눠서 풀고서 다시 붙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종합해야 하나의 AI 반도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버로 만드는 그 8장짜리 H100 8장짜리 들어가는 그 서버 하나가 그러니까 엔비디 반도체냐? 라고 보면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러면 서버 하나로도 안 돼 갖고 서버를 여러 개를 연결을 했다. 그럼 서버 뭐 한 10장, 10개 서버에 한 10개짜리를 했다. 근데 10개에다가 나눠서 줬는데 또 나누는 데 시간 걸리고 붙이는 데 시간 걸려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럼 AI 반도체는 뭐냐? 그 서버 10개짜리 그 서버가 통으로 그냥 AI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거는 AI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고 그 장치에는 굉장히 빠른 연산기도 필요하고 굉장히 용량이 큰 메모리도 필요하고 대역폭이 큰 통신도 필요하고 여기에 싱크도 맞춰줘야 되고 GPU와 GPU를 연결하는 엔비디아로 따지면 엔비링크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인피니밴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하드웨어가 되어야 그게 AI 반도체로서 의미가 생겨요. 그러면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예전에 내가 좋은 반도체를 설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지금은 엔비디아의 그 GPU로 거의 모든 게 통일이 돼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00개를 연결하는데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000개를 연결할 때 잘 되는 반도체를 설계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붙이기 좋은 반도체를 설계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1대1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지만 1000대1000으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엔비링크보다 더 빠른 통신을 내가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패키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패키징 하드웨어도 이전에 그냥 뭐 칩렛 붙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엔비디아의 그 GPU가 있고 그 옆에 HBM이 있는데 그 패키징을 얘기할 때 2D 패키징, 3D 패키징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D는 옆으로 붙이는 게 2D예요. 그럼 칩렛을 한다 그러면 2D죠. 그리고 위로 쌓아서 올리는 거 3D라고 불러요. 네. HBM은 3D 그쵸. 패키징을 한 거죠. 근데 이 2D 패키징으로 두 개를 붙이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2.5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2D, 3D 하다 2.5D라고 부르는데 얘는 선을 하나 연결하기에는 선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인터포저를 깔아가지고 인터포저가 얘를 통으로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지금 AI 반도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머지는 다 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인터포저를 바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마주에서 주로 얘기하는 유리기판 뭐 이런 것들을 바꾼다. 그러면은 아까 엔비디아 GPU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리기판을 기반으로 한 걸로 바뀐다. 그럼 얘는 다른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2.3D 뭐 패키징이라고도 부르고요. 아예 없애고 뭐 재배선으로만 연결을 한다. 실리콘 재배선으로만 연결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1D 패키징 이렇게 불렀을 때 이 패키징 기술조차도 하나의 반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결국은 이 통합
솔루션을 누가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통합 솔루션을 엔비디아처럼 혼자 다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연합을 해서 하는 방식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UXL이라든지 UXL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합하는 거고 UA-링크 같은 경우는 통신 표준을 만드는 건데 네. 그 통신 표준을 만드는 이유는 각각 다른 업체들이 만들었을 때도 얘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그 개별적인 부품보다는 그 풀셋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변화가 얼마나 큰 거냐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는 안 했지만 하드웨어의 어떤 형식이 바뀌는 게 예전에는 그 성능을 좀 더 공정 노드를 좀 더 작게 만들어서 가는 그런 거였다 그러면 이제는 이 통으로서의 성능 그리고 TCO 전체 토탈 코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통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하드웨어 설계 방식과는 아예 다른 세상이 펼쳐졌고 기존에 내가 하드웨어를 잘 만든다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라는 게 이제 뭐 패키징을 비롯해서 아예 그 생태계 자체가 아예 다른 세상인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통, 세트, 장치 모음 이런 의미겠네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툭 출라서도 안 되는 거고 엔비디아 자체도 NVLink부터 비롯해서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AI 반도체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패키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통신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하나보다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이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통신 기술을 가진 회사는 한 브로드컴 정도? 근데 엔비디아는 공개를 하지 않고 브로드컴은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뭔가 이게 연합을 구성할 때 꼭 브로드컴이 들어가요. 왜냐면 브로드컴 말고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반대 세력? 연합전선을 만들려면 브로드컴이 꼭 필요하니까. 어떤 구성을 하든 브로드컴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그 HBM을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설명해 주실 때 CPU는 어떤 천재 수학자 1명. 근데 GPU는 초등학생 100명.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쓰고 지우는데 오래 걸리는데 초등학생 100명을 나오게 해서 야 니네 이거 다 똑같이 써. 하나씩인다 하나씩. 문제 하나씩을 나눠서 풀어. 여기서 100개의 문제를 훨씬 더 천재 수학자보다 빨리 풀 수 있는. 근데 결국은 그 100명의 어린이들이 풀어낸 거를 연결을 해야 하는 게 핵심이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잘하는. 그리고 브로드컴이 거기에 조금 맞설 수 있는 이런 생태계까지. 그렇죠.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 다 풀면 다시 걷어오는 거. 거기서 시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문제 푸는 건 금방 풀어요. 근데 나눠주는 선생님이 느려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꼭 이제 시험 시간 끝났을 때 마지막에 답안지 이제 거들 때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저 맨 뒷줄에서 풀고 있으면 OMR 카드 몇 개 더 쓸 수 있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중간에 선생님 저 이름 안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애들 다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러면 이게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 어떤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 개념도 옛날하고는 확실히 달라집니까? 달라지는데 제가 초기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가 지금 그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는 엔비디아 GPU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다 뭐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비싸다 그러면 우리 얼마인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구매한 곳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한 곳은 당연히 알겠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얘기를 너무 안 해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때 좀 달라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좀 내고 받았나? 그러니까 B2B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뭐 원래 많이 사면 더 싸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가는 얼마인데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이렇게 대략이라도 우리가 좀 감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감을 잡아서 하게 되면 H백을 대충 한 5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한 8장 들어가면 서버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8장 하면 곱하기 8 하면은 4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NVLink 연결하고 거기에 뭐 부품 모듈 들어가고 뭐 소프트웨어 스택 들어가고 하면은 대충 한 5억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서버 하나가 한 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초거대 모델 학습을 시키려면은 서버 한 200대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5 곱하기 200. 그럼 1000억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학습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럼 1000억 깔고 시작. 일단 이제 사업 계획서 도장 한번 찍으면 일단 1000억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1000억 시작하죠. 물론 AWS 같은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 GPU 있는 것 같다 쓰면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계산해 보면은 그 뭐 연간으로 한 2000억 정도? 책에 있어요? AWS에서 시간당 $98를 낸대요.
그러면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니까 실제로 굴려보면 얼마나 하는지를 봤더니 대충 256대 정도를 써야 되고 한 석 달 정도는 돌려야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758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석 달에 1년 돌리면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빌려 쓰든 사서 쓰든 수천억은 기본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학습할 때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출발선에 설라면 뭐 엔비디아 GPU 1,000억 깔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AWS 했고 700억 3달 동안 돌리든지 1년 하면은 한 뭐 700억 곱하기 4하니까 대충 한 2천억 넘게 또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서비스를 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한 2,000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1,000대 200대였군요. 그러니까 200대에서 한 1,000대 그럼 5천억 서비스 하려면 5천억 깔고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고 그 돌리는데 전기 반 반도체 열받은 거 시키는데 전기 반 또 전기세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 이제 모델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를 좀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지금 없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GPU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통신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이걸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세트로 필요한 거다 보니까 결국은 돈 없으면 아무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러? 스케일로. 그러니까 스케일의 법칙. 크면 좋다. 스케일 법칙. 크면 좋다. 이게 그 오픈 AI가 그 역사적으로 입증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의 법칙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구글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들고 뭐 제프리 힌튼 교수님 통해서 다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야 학습하는데 3달 이상 걸리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3달 동안 기다렸다가 해보니까 안 되네. 이럴 수도 있고. 네. 이걸 해봤더니 뭐 성능 개선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 할 수도 있는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지 마라 그랬다가 오픈 AI가 그 비영리 기구잖아요. 네, 그래서 돈 벌 생각 없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으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얘가 말을 하더라 이거잖아요. 글을 쓰더라. 그리고 더 때려 넣으니까 막 그림도 그리더라. 더 때려 넣으니까 영상도 만들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량화를 시켜서 모델을 좀 작게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챗봇 쓰기에는 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이거를 좀 줄여왔는데 스케일러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 영상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니까.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처음에는 채팅 정도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이거 시켜보고 저거 시켜보고 하면은 점점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일 잘하면은 막 일 엄청 시키잖아요. 그 자꾸 잘하니까 갑자기 막 논문을 갖다 막 집어넣고 그리고 뭐 백과사전을 갖다 막 집어넣고 그러면서 빨리 야 이거 읽고서 그 요약해줘. 뭐 이런 거 자꾸 시키니까. 그러다 막 동영상 같은 거 집어넣고 뭐 이거랑 비슷하게 뭐 짧게 만들어줘 뭐 이래가지고 점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기술적인 특이점을 넘어선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이제 반도체 얘기니까 좀 반도체 측면에서 AI 시대가 열고 있는 어떤 차세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어떤 게 또 지금 기대되나요?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 이전에 그 차세대 이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보다 약간 전세대. 약간 전세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이름도 거기도 시가총액도 한 5조쯤 되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그 뭐 UAE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그걸로 구축을 했는데 뭐 셀레브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셀레브러스. 네, 뭐 이렇게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는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안에서 움직여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전력 사용량이나 속도가 떨어진다. 그럼 안에서 만들어서 엔비디아도 이렇게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로드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크게 만들자. 크게 만들면은 그 안에다 메모리도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가장 빠른 램이 SRAM인데 뭐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아실 필요가 없지만 그 반도체 안에다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CPU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메모리입니다. 그럼 얘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셀레브러스 이만하게 만들었어. 웨이퍼 한 장에 반도체 하나. 웨이퍼 한 장이 반도체 하나인. 네. 예. 그럼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뭐 반도체 밖으로 나가면 힘든데 반도체 안에 있으니까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제일 빠릅니다. 예, 제일 빠르죠. 거기 메모리도 안에 들어가 있고 D램보다 SRAM이 훨씬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셀레브러스의 어떤 그 혁신을 냈어요.
근데 이 반도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거대 모델이 너무 커요. 얘로도 처리하기에 너무 커요. 아, 그걸로도 안 된다. 예, 그러면 얘도 딴 반도체를 연결해야죠. 어차피.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웨이퍼 하나에다가 반도체 하나를 만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수율이라는 거를 여기 점 망가진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9%가 수율이 80%다. 그러면 20% 정도는 버리고 80%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셀러버스의 반도체는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 하나가 망가졌어. 다 버려야죠.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수율이 100%면 반도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율이 99%면 0개가 만들어져요. 네.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절대 안 되는. 그리고 이 컨셉이 저런 거예요. 우리가 초거대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정도면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반도체 판이 아예 초거대 모델 시대로 순식간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있었던 모델이나 반도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 맞아. 그럴듯해. 그래갖고 얘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네. 그걸로 실제로 모델도 돌렸고, 근데 초거대 모델이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초거대 모델을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인공지능 기술들은 다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셀러브레스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로 돼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어요라고 이제 계열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뭐 그래프코어라든지 그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안에다가 내장형 메모리를 써서 IPU라는 이름도 쓰고 뭐 셀러버스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반도체 기술들이 차세대 기술이라는 게 이 셀러버스 칩도 굉장히 혁신적인 칩이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칩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더 연결성이 좋았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렀던 거고 네. 차세대 기술이라는 거는 여기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를 얘기할 때 너무 GPU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제가 AI 반도체에서 장황하게 그 복잡한 그 로직 구성을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 AI 반도체 하나를 잘 만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쩌면 삼성이 2세대 때 네. 모바일 시대의 최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스마트폰을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모바일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애플을 만들어낸 건 사실상 삼성전자예요. 모바일 디램, 모바일 랜드, 그리고 이제 모바일 AP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파운드리도 삼성이 했었으니까. 초반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술 한 개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는 글로벌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연하게 그 GPU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수많은 투자가 거기에 몰려요. 근데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의 딥텍 회사들은 뭐 전선 하나 만드는 회사, 전선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를 연결할 때 전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 그러면 여기가 AI 반도체 시장에는 그 빅테크 다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초거대 모델이 어떻게 운영이 되면 하드웨어 단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 하드웨어 변화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가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부분들에서의 변화를 잘 캐치해내서 선도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딥텍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빅테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문에서 특화되면은 그걸로 그 시장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하나의 딱 구성 조직이 되니까 예. 이야, 이것도 재밌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또 판이 바뀌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끝내는 문제가 아닌 게 아까 시작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입장에서 자동차 뭘로 다닐지 뭐 이런 것들 네. 우리 자동차 산업 자체도 엄청나게 큰 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깔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심지어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서 그 시멘트 비율을 얼마나 할지, 모래를 얼마나 집어넣을지, 여기 가로등을 몇 개 박을지 이런 것들도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엔비디아라는 막 절대적인 강자 혼자 고속도로를 깔았던 거고, 그럼 이 고속도로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싸게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립도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네이버 팀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네. 다양한 차세대 기술이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5D에서 여기 인터포저 같은 거 빼가지고 유리기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를 옆에다 바로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CXL이라 그래가지고 메모리 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차세대 기술이 될 수 있죠. 서로 메모리에 있는 걸 주고받을 수 있게끔. 예.
그러면 이게 차세대 기술들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데 GPU도 원래 존재하던 것들을 쓰는 거잖아요. 존재하는데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최종적으로 AI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세대 기술 관련해서는 요소별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GPU 연산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이 메모리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 이게 뭐 그 패키징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 그 기술을 구현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 제품으로 만들어내도 뭐 삼성전자에서도 2.5 말고 2.3D 패키징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기술 설명회에서 맨날 발표해요. 그러면은 그 기술을 왜 발표를 할까요?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럼 마케팅 해야죠. 오세요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누군가의 고객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의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는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써줬고 그럼 스티브 잡스가 써줬으니까 그거를 수혜적으로 간택을 받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여기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이제 협력해서 세계 최고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전체가 하나의 그 AI 반도체가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